역사 강사 백이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19에 대한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다. 예. 지금은 대구 하면은 보수의 심장인데 대구가 또 진보의 상징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 참 이 격세지감입니다. 63년 전 대구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고, 예, 1960년이네 그러면. 예, 1960년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와. 1946년부터 1960년까지는 일단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네.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아성, 반자유당 민주주의의 아주 센터였던 것이죠. 그래요. 예. 박정희도 거기서 좌익 운동하고 그랬죠. 자기 형부터 시작해서 네. 막 다 하고 그랬죠. 네. 예. 네. 야, 이건 지금으로 보면 참 예. 희한한 모습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인데 늘 그 경상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은 와그 모양이고라는 말을 잘합니다. 예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사석에서 해도 근데 지금은 와 그렇노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예. 뭐니 해도 4.19 혁명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문헌적 자료는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이 1조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거보다 앞에 전문을 써놨거든요. 네네. 그 전문의 첫 구절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3.1 운동의 건국 정신과 그다음에 4.19 부당한 거에 저항하는 4.19의 전통을 잇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19 전통이 있다는 게 있어 진짜? 4.19 그러니까-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예,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러면 있네.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4.19가 무엇에 부당한 것에 저항을 했는가? 그렇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독재 부정부패 정권에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헌법에 나와 있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독립운동, 3.1 운동과 4.19 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87년 예. 헌법부터 이래요? 아니면 그전 예. 헌법도 그랬어요? 그 전에 헌법에서는 3.1 운동은 계속 들어갔고요. 약 9차에 걸친 개정 예, 예. 가운데서 3.1 운동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48년도에 이게 처음 됐으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왔는데 4.19는 중간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 네. 그렇지, 특히 그렇지.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 5공화국 같은 경우에 4.19가 다시 일어나면 어떡해? 큰일 나지. 예, 그러니까 이거 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제3공화국 즉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4.19와 5.16이 같이 들어갔어요. 5.16도 예, 헌법에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야, 5.16이 헌법에 있었어? 예. 와. 예, 그래. 그때 당시엔 뭐 5.16 예. 혁명 정신 뭐 이렇게 혁명이- 혁명 정신, 반공 정신 이런 게 같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5.16은 빠집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4.19 때 뭘 문제 삼아 가지고 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4.19 때는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 타도 독재 예. 타도 이승만과 자유당은 물러가라 이거죠. 그리고 3월 15일에 1960년 3월 15일에 정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정통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고요. 그 밑에 또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것이 완벽한 조작 부정선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고 다시 해라라고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신호탄은 누가 쏘았느냐? 2월 28일 날 이미 대구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대구 민주화 운동이 전국 처음이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이요? 2월 28일. 그때 뭐예요? 예. 2월 28일에 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 후보가 대구에 와서 일요일이거든요. 네.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뭐냐면 정치 연설을 합니다. 네.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는 지지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기붕이라고 하는 자유당 후보가 이기붕. 여러분 이기붕이라고 하는 내가 막 진짜 항상 이 뒤에는 욕이 따라와서 제가 여기서 막 1차 분노 포인트를 제가 정영진님의 선글라스에 좀 쫀 관계로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참았습니다. 예, 한번 그래- 참았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붕이. 참았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시를 내려가지고 야 일요일인데 고등학생 싹 다 등교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등교를 시켜요. 예, 일요일에 다 등교시켜. 그래, 뭐 무슨 명분을 만들어 갑자기 뭐 주말고사를 보든지
옛날에 뭐 주초고사 월요일에 보는 거, 주말고사 금요일에 보는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에 못 가게. 예, 연 못 가게. 어.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우리 작가님이 조사해 오신 그 대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토끼 잡는다고. 예, 산에 올라가서 다 토끼 잡는다고 방맹이 들고 오락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꽃삽 심으러 간다, 영화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대구에 있던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못 참겠다. 이기붕은 물러가라. 이승만은 물러가라.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뛰어나오고. 대구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제가 지금부터 그 자랑스러운 11개 그 고등학교를 다 대단한 고등학생이네. 경북고등학교, 와. 대구고등학교, 경북 사대부고, 와. 그다음에 경북 여자고등학교, 대구 여자고등학교, 대구 공고, 대구 상고. 그만해요. 예, 요렇게 전부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구 농업고등학교 할 것 와. 없이 그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와 하고 지금 대구의 여러분 중심가가 어디냐면 동성로라는 곳입니다. 네네네. 동성로. 동성로. 동성로에 그 학생들이 모였어요? 전부 집결합니다. 오. 1, 2, 3학년 학생들이 전부 집결해가지고 이승만은 하야라. 야, 뭐 이러면서. 대단하다. 예, 그래가지고 아직 그때는 워낙 이제 하지도 않았어. 대학교를 안 가니까 고등학생들이 거의 이제 대학생 같은 느낌인 그게 거죠. 여러분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그때는 대단하네. 지금하고 틀려서 대학교의 신학기가 언제 시작하냐면 4월 2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생들이 출동하기 전입니다. 예. 아. 그리고 그때는 4년제 대학 학생들 전부 다 총수를 모아봐야 8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 대학교가 많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사실상 대학생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기업도 별로 없어서 대학 나오면 뭐하노라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기업이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면 뭘 하겠냐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다 뛰어나오니까 이 경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야 그러고 특히 여러분 대구 고등학교 학생들은 토끼 잡으려고 곤봉을 다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들고 뛰어나가니까 경찰들이 폭동이다. 예, 그래갖고 경찰들이 막 목례하는데 이기붕이 걷다 대고 이기붕이 걷다 대고 막 전화로 지시합니다. 한 명도 총 쏘지 마. 이거 왜냐하면 총을 쏘게 되면은 이거를 또 해가 내가 부통령 안 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이래 된 거지. 총은 쏘지 마라. 총 쏘지 마. 그냥 잡아. 이래 됐더니 그거가 완전히 전달됐는데 다행히 총은 안 쐈는데 아직까지. 네. 곤봉으로 학생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대구의 동성로에 당시 모여있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민들이 전부 다 빌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학생들 편에 서요. 스크럼과 바리케이드를 치는 거예요. 신기하네. 예,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광경 있잖아요. 예,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잡아가면 이 다 우리 족하고 우리 아들이야. 잡아가지 마. 그리고 여학생들은 막 그때 여학생들이 데모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저앉아가지고요. 막 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남자 순경들이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울고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니까 대구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등으로 해서 몽둥이를 대신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집에 그 가게에다 숨겨주고 셔터 내리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결국 같이 합니다. 이기붕은 물러나라. 자유당 물러나라. 장면 선생의 유세를 듣게 해달라. 예, 여러분 대구가 이랬다고요. 이게 대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요새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세요? 이러면 대구 사람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왠지 좀 두려워. 왠지 싸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960년 당시에는 전국을 들끓게 했던 4.19 민주화 항쟁의 그 첫 발을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선거도 하기 전에 소위 우리 남극에서 펭귄들이 물개가 무서워가지고 얼음 빙편에서 뛰어들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마리 펭귄이 탁 뛰어들면 다 같이 뛰어들잖아요. 그걸 퍼스트 펭귄 효과라고 그게 하고. 2월 28일이구나. 그게 2월 28일 바로 대구가 대구네. 전국에 그 신호탄을 쏘는 효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들 나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의 데모였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이기붕 이승만 물러가라. 난 너희들을 더 이상 꼴보기 싫다.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의 아주 센터였죠. 난 그래서- 마산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예. 마산 시작. 그게 2월 28일이 대구.
여러분. 그리고 3월 8일이 장면 선생이 다음 유세가 어디냐면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그래서 대전에도 8개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대전여고,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대전상고, 다 외- 대전공고 다 저걸 왜 예, 외워? 3월 8일 날 똑같이 했어요. 와. 대구하고 똑같이 하면서 대전 시민들이 한꺼번에 합세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래서 없네. 3월 8일 날 3월 8일 날 대선고 없어요? 대선고? 예, 대선고 대선고가 빠졌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선고 빠졌어.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고 해가지고 3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3.15 부정선거 말 그대로 3월 15일에 부정선거 이루어지니까 마산에서 마산 아닙니까? 폭발한 거. 마산 예. 그거는, 예. 마산 고등학교, 마산에서 마산 중앙고등학교. 폭발했습니다. 예, 마산. 마산이 그러니까 이제 부산 말로는 부산이 디비진 게 아니고 마사이 디비진 마산 거예요. 디비졌어. 마산. 마산. 그래갖고 3월 15일 그러니까 2월 28일, 3월 8일 대구를 시작해서 대전 대전을 갔다가 찍고 마산. 그 다음이 마산이었다. 마산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4월 11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주열 군, 예, 김주열 군의 그 참혹한 사진이 부산일보 허종 기자에 의해 가지고 그게 사진이 찍히면서 예. 4월 11일 날 해가지고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나게 되고 그 참상을 보고 다들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야, 이거 이기붕 물러가라, 이승만 물러가라 막 이러고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가 드디어 학생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니 그때 동대문 정치깡패 이정재가 여기에 나서 가지고 진압해요? 예, 진압하죠. 이정재가. 몽둥이로 진압하는 그 장면. 아, 예, 그래 이정재. 김완령이라고 하는 남학생 하나가 거기서 머리에 둔기를 맞고 죽었죠. 그게 30년 뒤에 밝혀집니다. 아유. 예, 그래갖고 한 명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4월 18일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4월 19일에 맨 처음으로 경찰이 총을 쏩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4월 19일에 예, 경찰이 4월 10 총을 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9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월 19일에 총을 쏘게 되고 그 이후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명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하기. 일주일 딱 걸렸군요. 예, 일주일 뒤에 그렇게 되고요. 4월 26일에 하야하는데 27일 날 아침에 또 갑자기 그 화장실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송요찬이 그 문에다 톱질하고 막 이래갖고 그 하야서를 받아내거든요. 그래요? 이승만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 하야 안 할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하야를 27일에 하고 28일 날 어떤 가족이 새벽 5시 30분 여러분 서대문 경무대에서 모두 4명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4.19가 끝나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이기붕, 박마리아, 그 아들 이강석, 이강욱 4명이 모두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4.19가 4월 28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일부 다음 주에 이기붕, 박마리아의 악행까지 해서 2부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박마리아는 예, 지금 사진에 이승만 보이는 저 대통령 사람 부인 아니야? 이승만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은 프란체스카 도너. 여러분, 그래요? 프란체스카 도너. 박마리아 예. 누구야? 진짜 박마리아는 외국인이고. 이기붕의 마누라입니다. 지금 이기붕의?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입니다. 저기 3월 16일 날 3.15 마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시위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는 부통령이 되었어요 하면서 기념사진 촬영한 저 사진입니다. 이기붕하고 저거 마누라 박마리아. 예, 여러분 그렇게 악행이 생각하시면 대단합니까? 아마 백이성 강사가 그래도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제일 나쁜 사람 하면 아마 그래요? 박마리아.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그랬는데 오늘은 4.19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것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저기 진행됐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9라고 하는 게 왜 대구에서 그렇게 극심하게 첫 번째 효시 말 그대로 첫 번째 화살이 쏘아졌는가? 효시라는 것이 어두운 야습을 틈타서 공격 작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효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다 불을 매달고 화살을 쏘면은 까만색 까만 그 밤하늘이 환하게 밝게 되면서 공격 앞으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효시라고 부릅니다. 효라는 게 빛날 효, 불탈 효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자 먼저 여러분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조봉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조봉암이라고 부릅니다. 봉암 자기 동생 이름이 더 좀 재밌는데 조용암 선생입니다. 봉암 용암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1959년도 7월 31일 날 사형이 집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 20일 날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저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재심에서 밝혀졌습니다. 저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승만이 조봉암을 어떻게 했는지 한국일보 신문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일보 네. 한자 가득 들어있는 거, 예, 바로 저거예요. 예, 한국일보의 그 사진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한자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봉암 씨 등 7명을 구속한다. 국가보안법, 세로로 지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예. 이 말이거든요. 예, 뭐냐?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통일. 그 옆에는 평화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국시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현행 헌법은 뭐냐 하면 평화통일이 헌법의 전문에 적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사형을 당하는 세상이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1948년부터 1960년 하야할 때까지의 통일 정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력 북진 통일이에요. 무조건 무력 북진 통일이에요. 저 빨갱이들이랑 무슨 평화냐 이런 예, 거군요. 바로 그 말을 그 조봉암의 사형 집행에 앞서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합니다. 빨갱이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 평화 통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보십시오. 1954년 5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째 출마한 거에서 대구광역시의 여러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대구 제1선거구, 대구 제2선거구, 대구 제3선거구가 나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중구, 남구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인데 저기 무소속 조봉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대구 제1선거에 71.65%,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선거 28%, 71.65%, 75.10%, 70.41%, 67.27%.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봉암을 완전히 이러면 조봉암은 대구가 고향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강화도가 고향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여러분, 지지를. 이승만이 빨갱이라고 했던 그 조봉암을 대구광역시와 그 TK 지역 경북 지역인 김천마저도 압도적인 표로 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소속이네. 예, 이때 무소속이었어요. 진보당이라는 정당은 56년 대선 이후에 창당합니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58년도에 국회의원 총선을 해야 되니까 그 총선에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52년도에도 나서봤지만 표가 좀 적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56년도에 또 나서봤어. 그런데 어때? 민주당의 후보로 나섰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56년 5월 5일 선거를 열흘 앞두고 호남선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이 심근경색과 뇌일혈이 와가지고 죽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홍차를 마시고 돌아가시거든요. 푸틴이 그러니까 하던 홍차, 방법? 그래서 제가 푸틴의 홍차 이랬을 때 소름이 끼친 거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다 뭐 독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닌데도 어쩜 그렇게 데자뷰 효과가 오는 거야. 우연히. 그러고 나서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조봉암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익희 선생을 추모한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손인호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가 그래갖고 손로원이라고 하는 작사가가 지었고 박춘석이라는 작곡가, 박춘석은 이미자 노래, 패티김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 손로원이라는 작곡가가 53년도에 봄날은 간다라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하는 네네. 노래였잖아요. 네네. 봄날은 간다. 그거 지은 사람이 작사한 네. 사람인데 이 비 내리는 호남선 뭐 떠나가는 열차마다 원수가 따로 없더란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 56년 3월 달에 지은 노래인데 이거를 5월 달에 해가지고 전 국민적인 히트를 쳐요. 이때. 이 비 내리는 호남선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는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걸 갖다가 세상에 대통령 경호실장 이승만의 경호실장이었던 여러분 야인시대에서 자주 보셨던 곽영주가 여러분 곽영주가 네네. 이 손로원하고 박춘석하고 손인수를 붙잡아 들여갖고 막 고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방대하긴 예, 한데. 그래가 고문을 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이러느냐.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이 비 내리는 호남선을 정말 많이 불러요. 예, 이 남행열차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남행열차 남행열차는 아니에요. 그 전혀 예. 다릅니다. 예, 노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예, 완전히 다른 전혀 거예요. 달라. 근데 대구가 예. 대구가 왜 그 진보의 성지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데면 조봉암 선생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가 46년 10월 달에 예. 여러분 바로 박정희의 큰형이었던 박상희가 음. 뭐 일설에 따라서는 둘째 형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네. 저는 큰형으로 봐요. 그래서 박상희가 바로 박헌영을 능가하는 최고의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6년 10월 달에 미군정에 반대하는 대구 폭동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잔존 세력도 있고 바로 뭐냐 하면은 조봉암의 평화통일 정책 그리고 조봉암이 두 번째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전국민 건강의료보험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을 하자. 야, 진짜 진보. 요 세 개가 너무나 지지를 보냈던 거예요. 왜 대구에서? 왜 대구냐? 아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특이하게 거기 박상희의 그 이른바 향수 효과가 있는 거죠. 조봉암이. 박상희 향수. 그리고 조봉암이 박헌영하고 가장 척을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946년까지는 조선공산당으로 있었으나 46년에는 사상 전향을 해가지고 박헌영하고 척을 지고 박헌영은 북한으로 가고 조봉암은 남쪽에 있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가 뭘 했든 전향하면 상관없다 해가지고 초대 농림부 장관 48년도에 농림부 장관을 시켰고 농림부 장관으로서 토지 개혁 정책을 굉장히 잘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김일성에게 민심으로서는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뭔 말을 해봤자 조봉암 선생보다 한 수 아래요. 이렇게 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대체로 네. 보면 예.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더 다른 데보다 높다거나 아니면 예, 이제 예. 생활 수준이 좀 높은 경우, 소득이 좀 높아지는 예, 예, 경우에 예. 이런 그 독재에 맞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빨리 일어나기도 고등학교 하잖아요. 진학률이 바로 정영진님이 제대로 네. 보셨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전국 1위였습니다. 대구가 네, 대구가. 대구가 잘 그래서 살았나 보네. 48년도에 조봉암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토지 개혁의 정의는 네. 첫 번째 소작농의 비율을 자영농으로 바꾸어 주는 거. 자기 땅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게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농작물에 거두어서 그것의 수익이 나오면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 산업자본으로 당장 공장 짓고 이건 어렵겠지만 당신네들의 자식이나 조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보내서 교육 자본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본을 전환시킬 수 있다. 네네. 라고는 말을 해가지고 대구가 그 정책에 가장 열렬하게 호응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금 11개 고등학교는 모두 그 부모부터 해가지고 조봉암의 철저한 신봉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56년도에 조봉암이 저렇게 나오니 이승만으로서는 이야 이거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다. 더 이상 못 보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여운형, 장덕수, 김구, 송진우, 신익희까지 다 골로 보냈는데 내가 조봉암 하나 어떻게 못할까봐 이러면서 57년도부터 갑자기 작전이 들어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금만 국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예. 이거 끊으면 사진 나욕 바가지 사진 먹는데 두 장만 저거를 끊을 수가 보내드릴게요. 없고 이건 또 욕 먹게 먼저 생겼어 56년도 나만. 이집트 나세르 사진 보여주십시오. 나만 욕 먹어. 예, 나세르. 예, 요겁니다. 여러분 저 키 큰 아저씨가요. 가운데요. 예, 이집트의 52년도에 왕정이 폐지되고 첫 번째 대통령이 됐던 나세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집트 대통령이요. 예, 이집트 대통령.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련 공산당 스탈린 사후에 공산당 서기장이 됐던 니키타 후르시초프입니다. 오른쪽에. 예, 이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뭔가 지금 스위치에 손을 올리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라. 그동안 네네네네.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로스차일드의 요금을 댔던 저 수에즈 운하를 빨리 뭐로 해라. 국유화해라. 우리 소련이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세르가 급격하게 소련 쪽으로 기울어요. 56년도에. 이걸 보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거든. 그러면서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래요. 스푸트니크 쇼크. 1957년 타임지 12월 20일 The Man of the Year. 여러분 뭐야? 올해의 인물 니키타 후르시초프입니다. 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1957년
아까 수에즈 운하가 56년이었죠. 네. 1957년도에 바로 11월 달에 10월 달인가? 10월 달에 쏘아 올렸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의 모습입니다. 네. 저걸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 저 머리 위에는 크레물린 궁전이 얹어져 있는 저 사진인데 타임즈의 맨 오브 더 이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게 지금 너무나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왜 쇼크라고까지 했느냐. 원래 1차 스푸트니크가 발사됐을 때가 85km 인공위성이 올라간 네네.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940km가 올라간 거였어요. 띄우는데 성공한 거예요. 저때 띄우는 걸 성공하고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난리가 납니다. 왜? 핵탄두 하나가 840km인데 저거에 만약 핵탄두가 실려 있다고 하면 이 말 그대로 체제 경쟁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다. 미국이 이제 완전히 소련에게 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 발사 위치가 카자흐스탄이란 말이죠. 네.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왜 발사를 눈치채지 못했느냐라고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네. 라고 해서 굉장한 비난을 받습니다. 이때 미국의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에 생긴 게 여러분 NASA, 나사입니다. 나사 생깁니다. 예. 미국에.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 위기 때문에 생긴 것이 여러분 FBI의 한 국으로 있다가 네네. 독립된 것이 바로 CIA가 CIA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인 방공 분위기가 생기니 네.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알아서 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봉암과 진보당을 반공정서 공산주의자로 일으킵니다. 몰아서 네. 끝내버리는 거죠. 이사 국보법 파동 보여주시죠. 체제 예. 경쟁이 당시 이사 국보법 심했구나. 파동. 그래서 이제 국보법 우리나라 이사 내에서 파동이라는 게 좌파들을 예, 요겁니다. 좌파 때려잡기 때려잡기. 들어갑니다. 1958년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가보안법을 강화합니다. 좌파들 이게 때려잡아. 신국가보안법에 어떻게 되느냐? 조봉암이 자, 때려잡겠지. 1-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국 사범으로 체포된 놈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그리고 단심제로 끝내버리겠다. 저건 사실 예. 기본권인 거죠. 예, 기본권. 정말 그래서- 최고의 그 그래서 악법이죠. 이게 그 조봉암 들어가죠. 예, 그래서 네. 조봉암과 진보당이 저거에 근거하여 그렇습니다. 체포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1년 만에 그런데 1심 판사는 유병진 판사는 난 도저히 조봉암에게 유죄를 줄 수 없다 하고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때립니다. 유병진 판사가 그 사람 유병진 판사 큰일 났네. 그러고 그날 밤에 어. 동대문 이정재에게 린치를 당하죠. 판사가? 예. 참 진짜. 그래서 2심에서 다시 사형이 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걸로 그냥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아니 단심으로 간다며. 단심으로 갔는데 1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또 이제 이심 그래가지고 간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이거를 다시 잡아들인다니까. 아니 1심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 뭐라 그랬게요.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하면 내가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잡아들일 수 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너무하네, 내세워. 진짜.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가 언젠데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식민지에 젖어 있다. 네. 누구야 이러면서 그 사람? 이기붕입니다. 이기붕이 진짜. 그러면서 여러분 이기붕. 그 논리를 갖다 댄 사람, 여러분 그 논리를 갖다 대서 조봉암을 사형시키니 대구가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 조봉암을 사형시켰을 때 여러분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장관이 혹시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때도 여러분 1957년에서 58년 사이 법무부 장관이 가장 골치가 아팠던 누구야? 거예요. 홍진기가 네. 바로 여러분 이기붕 박마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조봉암, 민족일보, 조용수 이 둘이를 공안 조작 사건으로 사법 살인할 때 법무부 장관이요. 그리고 누가 홍진기? 예, 홍진기. 야야 내려라 홍진기는. 그 다음에 1960년 3월 15일 하고 4월 19일에 국민들에게 발표했을 때 경찰이 발표했잖아요. 내무부 장관, 바로 경찰을 진두지휘했던 내무부 장관이 또 홍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예.